예, 지금 이제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은 이야기는 여러분이 이제 기본권 보호 영역 이야기했잖아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가 없는 경우, 제한 자체가 없는 경우, 이게 우리 기본권 보호 영역에서 보호 영역을 설정해 놓고 국가 권력이 그와 같은 보호 영역 안에 들어오는 경우를 우리가 제한이라고 했잖아요. 제한이 바로 위헌은 아니고 그 제한의 정당성을 별도로 이제 따지게 되잖아요. 본안에서. 이럴 때 제한 자체가 없는 경우, 제한 자체가 없으면은 그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라고 바로 각하를 해버립니다. 이게 이제 지금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긴 하지만 당사자는 청구인은 그러나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볼 때 너의 기본권 침해가 전혀 제한된 바가 없다. 그러면은 그 자체로 그냥 각하를 시킨다는 뜻입니다. 예, 그 이야기가 이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가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여기 뒤에 이제 예를 뭐 기본권 침해 가능성 자체가 부인된 사례가 몇 개 이제 쭉 적어놨는데 뭐 대표적인 게 몇 개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 금지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백화점 셔틀버스 금지 운행 금지는 과거에 이제 백화점들이 이제 자기 멀리 있는 원거리에 있는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셔틀버스 운행을 했죠. 자기 비용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버스 회사나 또 그 각 그 지역의 소상인들 이런 백화점과 이제 경쟁 관계에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쪽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입법자를 움직여서 결국은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을 금지시키는 법률을 만듭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백화점 업주가 다툽니다. 백화점 업주야 당연히 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죠. 내가 고객 유치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것은 재능적인 이제 영업의 자유, 그러니까 직업의 자유 중에 그 직업 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께 이제 청구를 했던 한쪽 당사자가 고객들이었습니다. 당시에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고 있던 뭐 공짜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편하게 이제 백화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되니까 그 고객들의 입장에 이제 청구인이 됐습니다. 같이 청구인이 이제 두 부류가 있는 거죠. 이때 헌법재판소는 소비자들인 청구인들입니다. 백화점 고객인 청구인들은 그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운행금지 규범으로 인해서 하등의 기본권 제한이 없다.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바가 전혀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소비자들을 청구인들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각합니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을 금지하는 공권력 작용으로 인해서 당시에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던 그 이익은 헌법에서 보장해주는 이익이 아니다. 그 혜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헌법상 보장되는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당신들이 그동안 누리고 있던 그 이익은 그래서 우리가 반사적 이익이다, 뭐 사실상의 이익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거는 헌법이 보장하는 법적인 어떤 이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소비자 청구인들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어서 각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죠? 청구인 적격이란 말을 쓰는데 청구인 적격은 상당히 더 넓은 개념입니다만은 자 그런데 자기 관련성 이제 법적 관련성을 다시 들어봤어요. 법적 관련성 들어봐서 이 법적 관련성은 헌법에도 헌법재판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을 이제 침해의 현재성과 침해의 직접성이라는 요건을 판례를 통해서 구체화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 관련성이라고 하는 판시를 많이 쓰려고 하면은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이게 이제 자기 관련성입니다. 자신의 기본권이 남의 기본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남의 기본권 침해를 네가 대신해서 주장할 수 없다. 이게 자기 관련성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해야 되고, 현재, 이게 침해의 현재성이죠. 심판 청구를 하는 시점 현재로 기본권 침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먼 미래에 장래에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기본권 침해를 지금 주장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개념은 다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직접 침해당해야 된다. 이거는 특히 법령 소원에서, 법령의 이연 여부를 다투는 헌법 소원에서 직접 법령 그 자체로 인해서 자유와 권리가 제한받아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행정청을 통해서나 집행작용을 통해서 기본권 침해가 비로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법령을 다툴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입니다. 그래서 헌재가 이제 이런 요건을, 법적 관련성 요건을 제시하는데, 이 자기 관련성은,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겁니다. 자신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해야지 다른 사람의 기본권 침해를 대신해서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때 자신의 기본권 침해가 있는지를 만약에 기본권 침해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죠. 없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본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자신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요건에 사실상 포함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기본권 침해가 있어야 되니까 기본권 침해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판단되는데, 헌법재판소는 자신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요건에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함께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헷갈리긴 하는데, 여러분의 경우에 아까 그 셔틀버스 사건에서 소비자들, 고객들은 자기 관련성, 자신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의 기본권이 침해됐다. 내가 그동안 셔틀버스 운행을 통해서 받고 있던 그 혜택은 헌법이 인정해주는, 보장해주는 자유에 해당되는, 그 이익에 해당된다. 라고, 그래서 자신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 고객들은 백화점 업주를 대신해서 주장한 거 아닙니다. 백화점 업주를 대신해서 주장한 게 자신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관련성은 일단 있다고 보는 거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에서 각하된 겁니까?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어서 각하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 관련성 요건은 네 기본권 침해를 주장해야지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대신해서 네가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요건이 이제 자기 관련성 요건이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다만 아까 말한 대로 우리 헌법재판소는 자기 관련성 요건을 판단하면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 여부를 함께 따져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그러면은 자기 관련성도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두 개를 나눈 거는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 두 개의 논점이 같지 않다는 겁니다. 이해할 필요는 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그래서 헌법재판소 보면은 이 판시를 이제 하는데, 이 판시는 제가 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 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판시를 하긴 했는데, 제3자가 누구냐면은 공권력 행사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를 말합니다. 공권력 행사의 상대방은 당연히 그렇다고 공권력 행사의 상대방도 반드시 기본권 침해가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통상 이제 제3자는 할 때 말하는 것은 공권력 행사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를 말합니다. 공권력 행사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 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근데 이걸 일반론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헌법재판소 또 더불어서 덧붙여서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제3자 이렇게 언급하고, 또는 반사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자, 아까 이제 셔틀버스를 생각해 보면요, 그러니까 그네들이 입고 있는 불이익은 반사적인 이익이다. 간접적인 이해관계, 사실적인 이해관계만 있을 뿐이다. 법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이익이 법적인, 헌법상 보호되는 이익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거를 이제 구분하기 위한 개념으로 이렇게 지금 씁니다. 이 표현들을. 그런데 이 이야기는 결국은 자기 관련성의 문제라기보다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는 문제를 말하는 거죠. 자, 자기 관련성 인정된 사례 몇 개 쭉 소개를 해놨는데, 참고로 예를 한번 읽어보고요. 예를 들면 이제 사전심사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광고 표현물, 이제 이전에는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광고물이 이제 만들잖아요. 광고물을. 광고주의 그 요청에 따라서 이제 광고 표현을 만듭니다. 그러면 광고물을 이제 방송이나 어디 이제 내보내잖아요. 그럴 때 광고 표현에 그 제작에 참여한 사람, 그럼 표현 행위를 한 거죠. 그 광고인들은. 그럴 때 이제 사전 심사를 받겠습니다. 광고물을 그 방송에다가 싣기 위해서는 사전에 심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전 심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럴 때 당시에 누가 다투느냐, 사전 심의 제도를 광고인들이 다툽니다. 광고인들은 사전 심의 대상의 직접적인 상대방 아닙니다. 바로 당사자는 아니죠. 그러니까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공권력 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닙니다.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상대방은 누가 됩니까? 방송사죠, 방송사.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공권력 행사의 상대방은 방송사입니다. 광고인들은 그 방송을 타고 이제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서 광고를 제작한 사람들이니까 직접적인 상대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심의의 일을 받게 함으로써 결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있는 거고요. 따라서 이 광고인들은 자신이 제작하는 표현 행위에 이 법률 조항으로 인해서 공권력 행사로 인해서 제약을 받는 거죠. 이때 받는 제약은 단순한 사실상 또는 뭐 간접적인 어떤 이익이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표현 행위에 제한을 받는 거죠. 사전 심의를 받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사전 심의 제도로 인해서 광고인들이 청구인인 사건인데, 광고인들로 자유의 제한이 있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관련성이 있는 겁니다. 자기 관련성도 있고 자기 기본권 침해를 주장합니다. 광고인들이 대신해서 뭐 방송사를 대신해서 주장했던 게 아닙니다. 나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고, 거기에서 이제 그와 같은 자유의 제한은 기본권 침해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표현에 대한 자유의 제한이 직접적으로 일어난 것이다라고 본 거죠. 이게 이제 자기 관련성으로 헌법재판소가 언급했습니다만은, 여기에 기본권 침해 자기 관련성을 갖추고 있다. 이 이야기가 기본권 침해가 있다는 뜻입니다. 기본권 제한이 주어진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경업관계에 있는 연합뉴스사, 이거는 이제 지금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지금 국가기관 통신사를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혜택을 많이 주죠. 지금 그게 연합뉴스입니다. 연합뉴스 기관 통신사인데 그의 경쟁관계에 있던 다른 그때 뉴시스인가요? 뉴시스 통신사가 있습니다. 뉴시스에서 왜 저쪽만 혜택을 주고 우리는 경쟁사인데 혜택을 안 주냐? 저쪽을 국가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차별을 다투었고 평등원칙 위반이다라고 다툽니다. 이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류의 자유가 제한되냐라고 하는 게 경쟁관계 속에서의 영업활동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영업활동의 축소의 우려는 법적으로 보호를 그 헌법상에 하나의 이제 경쟁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 외에 자기 관련성이 부인된 사례는 예를 들면 학교 법인에 운영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은 학교 법인에 대한 과세 처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은 이해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간접적인 사실적 이해관계만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제 학생들은 자기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때도 학생들의 경우에 자신들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한 겁니다. 학교를 대신해 주장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의 논점은 네가 주장하는 네가 침해받았다고 하는 학생들이 침해받았다고 하는 그 이익은 헌법상 보호되는 이익이 아니다라고 말한 겁니다. 기본권 침해 관련성이 없는 것이죠. 학교 법인에 대한 가세 처분에 대해서. 그래서 기본권 침해 가능성과 자기 관련성이 막 섞여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섞어서 지금 판시를 하는데 조금 더 논리를 쪼개보면은 그렇게 나누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이것까지 더 이야기하고요. 제3자 소송 담당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제3자 소송 담당의 의미는 자신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게 아니라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대신해서 주장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뢰의 경우는 헌법재판소는 제3자 소송 담당을 허용하지 않는 거죠. 현재로 자기 관련성이라는 법리 하에서 제3자 소송 담당은 예외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외로도. 보통 원칙이 있고 하면 예외가 있는데 전혀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래서 대신해서 다른 사람의 기본권 침해를 대신해서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고요. 자, 이게 이제 자기 관련성 부분이고